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금요일 날은요 0.5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요즘에 미증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항상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군들은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종목군들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금리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받아요. 근데 금리가 낮아졌을 때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가 낮아지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경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세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는 경기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요,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해요. 최소한 시장이 하락 추세를 만들지 않았을 때, 물론 특정하게 한두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나 홀로 이렇게 강세를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종목군들을 매번 잡아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쵸? 뭐 시장은 계속해서 빠지는데 뭐 그날 뭐 상한가 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항상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4년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합니까?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려갔죠. 근데 이때 당시에 코스피나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2,900포인트 가까운 고가를 형성을 하고 계속해서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3월 달에 고가를 형성하고 거의 근 1년 가까이를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반등에 성공한 게 12월 달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하락한 이유가 있겠죠.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성장률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의 성장률을 보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꾸준하게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23년도의 실적은 6조 5천억의 이익을 냈고 24년도의 실적은 32조 원의 실적을 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9만 원 근접한 이 가격대, 그쵸? 삼성전자 주가죠. 이 가격대에서, 그쵸?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는 엔비디아에서 손절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죠.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시장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미증시가 안 좋고 그 구간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2월 19일 날 고가를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미증시의 움직임을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AI 시대가 계속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전기 부족 사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이면에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 데이터 센터는 AI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변압기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근데 그 변압기가 한국에서 들어가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변압기 관련주들이 몇 개 있고, 지금 한국에서 수출 순위가 2위에서 3위입니다. 1등은 반도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은 박스권 구간에 있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강세 구간으로 전환됐었던 이유 딱 한 가지, 뭡니까? AI 시대라는 겁니다. 그때 맞춰서, 그쵸?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24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SMR과 오클로의 주가는, 특히나 SMR의 주가는 급등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 결과 10배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의 파트너죠. 그렇죠. 주기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기자재들을 모두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과 2월 달 시세를 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7월 달에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었어요. 체코 관련된 부분인데, 체코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유럽 쪽은 그렇게 중요한
성장처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 경기 상황을 본다면 미국 상황에 대한 움직임이 최소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지금 미국의 경기가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관세 때문에 그래요. 관세 때문에. 그렇죠? 관세를 어떤 목적으로 매기는지 알겠습니다. 미국이 부강하고 더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함인데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경기가 계속 그렇죠. 소비가 위축되니까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벽 3시 26분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지속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고용 탄탄하다. 그렇죠? 고용 탄탄하고 지금 현재 경기 관련된 문제는 없다. 그리고 2%의 인플레이션을 도달하는 데까지 울퉁불퉁한 구간이 있겠지만 2%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 그동안 시장에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소비가 위축되니까 그럼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개 더하면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미국 경기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뭐 지금처럼 불확실한 정치적인 문제를 봤을 때 저는 뭐 정치적인 내용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은 원전을 되살리겠다. 그리고 실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까지 따냈죠. 그리고 이쪽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국까지 연결이 된다면 저가부터 시작해서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SMR의 주가를 보고서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SMR의 주가를 보면 어때요? 여기 24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이유는 SMR의 실적 자체는 엄청나게 좋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시장의 문제점이 있지만 최소한 중요한 한 가지. 미국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락 추세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돼.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미국의 경기가 등락이 있겠지만 침체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이 하락 추세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나스닥 지수를 포함해서 미국 지수가 떨어졌었던 이유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세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을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일축해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적용이 될 겁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변동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은 주식시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근데 파월 의장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일축해버렸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지표들도 그런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다음 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서 보면 정확하게 하락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하락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자, 좀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부분이 지금 붙었다 그랬죠. 근데 무조건 미국으로 붙어야 된다 그랬죠. 미국으로 붙는 과정이 있었을 때 시장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유럽 쪽에서 실제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았으면 24년도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경기에 대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경기에 대한 상황이 약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관세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 게 있다면 관세는 트럼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빠진다면 이걸 뒤집으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왜? 미국은 실제 실적 위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2차 상승. 자, 주식시장에서 상승 구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구분을 지어지는데 1차는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 여기까지는 한국 시장도 나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의 2차 상승에 대한 구간이 잘 안 나와요. 2차 상승은 뭐예요? 실적을 확인하고 가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그런 기업들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까 10년씩 이렇게 장기 상승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 기업의 특징이 있어요. 소비자랑 맞닿아 있다. 가격 결정권이 기업에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권이 어디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없죠. 수주해 주는 쪽에서 있습니다. 수주를 받아와서 일을 처리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객과의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일반 소비자들과 맞닿아 있는 그런 기업들이 2차 상승까지 만들어지는데 한국 시장은 그런 기업이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차 상승까지만 나올 거다. 근데 1차 상승까지의 폭이 어디까지 나와요? 10배는 나올 수 있다. 어떤 종목이든 다 그래요. 보세요. 현대일렉트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 주봉으로 장기간의 움직임 보여드릴게요. 24년도부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약간 좀 이쪽 구간이 조금 적게 올랐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24년도 빼고 딱 보여드리면 어때요? 그렇죠? 20년도 빼고요. 21 빼고 2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3년도에 폭발적으로 상승 10만 원까지 올랐죠. 이때 상승이 3만 원대부터 거의 한 9만 원, 10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적 확인한 이후에 어디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45만 원까지 올랐다. 30만 원, 3만 원부터 따지면 거의 한 1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거니까 그 이후에 실적이 상승한 부분 명확하게 확인이 되죠. 22년까지는 1,300억, 그 전 21년도에 97억입니다. 근데 23년도에 3,100억, 24년도에는 6,690억까지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계속 그쵸 이어갔죠. 이것도 미국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쪽 구간 7월 달이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 근데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게 미국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미국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1월과 2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구간, 그쵸? 여기서 매수했지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래에서 매수하고 싶지만 바닥을 잡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쓸모없는 손절 구간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 반대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실망 매물만 가지고도 내려가죠. 근데 올라오는,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오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1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며칠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터지죠. 이게 뭐예요? 매집 구간입니다.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나왔다는 거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나스닥의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 경기 관련된 불확실성이 불거졌었는데 지금은 파월 의장이 그런 부분을 일축해버렸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 거고요. 다음 주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2평을 수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목요일 날부터 매수 구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2평도 이탈을 하고 미증시도 상황이 안 좋은 데다가 관세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뭐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함에 떨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불안함은 다음 주면 이제 없어질 수 있고, 이 구간에 맞춰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시장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3월 7일이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그랬죠? 한국 시장 주도주 위주의 하락세 이틀째다.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증시 때문이다. 아까 전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와 미증시의 움직임을 같이 대놓고 비교를 해드렸죠.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유럽 쪽에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내용 계속 보시면 미국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근데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을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일축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점, 경기 침체가 만약 온다면 트럼프가 의도한 것이다. 저는 이걸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해결책은 트럼프의 목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 누가 밝혀야 돼요? 트럼프가 밝혀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게요. 트럼프는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경기 침체를 일부러 만든다? 특정한 목적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죠. 그렇죠? 이 자체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신고가 이후에. 그래서 주도주를 꾸준하게 공략해야 되고, 바이오, 원전, 조선, 로봇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예요. 한국에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여럿 있죠. 근데 정확하게 실무를 담당하는 건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실무 쪽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담당하고 연결지어서 두산까지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매매한 결과 쭉 올려서 보시면,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3월 6일 같은 경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최근에 많이 올랐죠.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죠. 어때요? 빠르면 내일부터 매수 예정이다. 알고 있으세요.
다음 주에 이제 매수 구간 잡아 드릴 겁니다.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 쭉 올려서 보시면 어때요? 삼성중공업 15% 수익 중. 관세 피해 갔죠? 왜? 트럼프가 필요하니까. 현재 15% 수익 중이고요. 몽땅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3월 5일 날부터 매수한 결과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 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무조건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시장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은요.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수익 구간 보세요. 74% 언제 샀어요? 신고가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공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이쪽에서 체코 원전 관련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고 이때도 1조 원 이상 거래가 터졌지만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았죠? 근데 체코 원전 그 발표 이후에 떨어졌어요. 그쵸? 큰 수익 못 냈습니다. 4%밖에 수익 구간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매수 구간 잡았고 신고가 가고 떨어졌을 때 확인했을 때 또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전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볼까요? 항상 신고가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이때도 여전히 신고가다. 자, 이걸 쪼개서 보더라도 여기까지 볼게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어때요? 신고가 구간 높았을 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런 결과 어때요? 자, 쭉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죠. 이런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 50%대의 수익 구간이 1월 달에 터진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상의 내용이죠. 자,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만 파악이 된다면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50%대 수익 구간을 단기간에 낼 수 있다. 대신에 신고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지났고 2월 달에 조정 구간까지 다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도, 그쵸? 단기간에 50% 이상씩.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반도체가 강할 때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용 보면.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이어가죠. 그런 결과 25%, 14%쭉 내려보면 어때요? 26%, 22% 이렇게 수익 구간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소통방에서 무료로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려운 구간으로 달려가고 있고 미증시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지금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